잘들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청년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성공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해오는 게 이제 청년의 이 시기는 두 가지의 이제 과업을 완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첫째가 사랑, 그리고 둘째가 일, 이 두 가지를 잘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장을 우리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부터 그 일을 얼마나 잘 우리가 이 성숙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나가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되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으면은 정말 나는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변하는데 그 시간 얼마 안 가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회사에 취업만 하게 되면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저 회사에서 나도 한번 사장 한번 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젊은이들이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어렵게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제 직장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참 안타깝고, 또 본인들은 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내가 들어갔던 데하고는 좀 다르다. 일이 다른 것도 있지만 회사의 분위기가, 이 동료 관계라든가 또는 상사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참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 회사에서 못 견뎌서 나온 이러한 젊은이들이 다른 데 가서도 또 못 견뎌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결혼한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파경을 맞으면 다음에 재혼을 하더라도 또 다시 파경을 맞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상대도 문제이고 또는 일 회사도 문제일 수 있지만 본인도 과연 그러한 거를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볼 이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게 뭔가, 어떤 요인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거를 당연히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이건 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경영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많은 이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하겠죠. 회사에서도 그 신입사원을 받아가지고 한 1년, 2년 교육을 하는 동안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회사에 익숙할 만하다, 이제는 일을 좀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하다 하는데, 난 이 상사하고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회사로서도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이러한 우리 연구실에 이제 계속 의뢰도 들어오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심리학이나 경영학을 이 공부한 전문가들에게 의뢰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 연구 중에 제일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학교잖아요.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가 이 평가로 보면 성공할 확률이 이제 높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이 하버드 대학 또는 하버드를 비롯해서 뭐 예일, 뭐 프린스턴, 시카고 이런 명문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세상을 쭉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다양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에 제일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뭘까? 그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1920년대 초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때 이제 선발이 됐을 때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고 이제는 거의 90이 넘었어요. 응? 그러니까 1920년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야. 이 연구는 언제까지 계속되냐 하면 한 분도 생존해 계시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 나이대에 따라서 중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고 노년이 돼서 또 연구를 했고 책이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노년까지 쭉 이거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도 있을 거고 지능도 있을 거고 우리들 생각하기에 뭐 여러 가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재산도 있어야 될 거고 무슨 뭐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는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못 맺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지능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재산이 얼마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냐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 끝까지 영향을 주는 거는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하는 이 능력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이 하버드 대학교에 그 다니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이걸 했던 연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 그랜트라는 사람이 돈을 대서 한 연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이라는 게 명문 대학이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남학생만 했으니까 그럼 여성들은 어떠냐? 이제 이거를 이 연구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연구에다가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하고 반대되는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면 그 일반 사람들보다도 좀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경제적으로나 이게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연구 대상에 집어넣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걸 뭘 집어넣어야 되죠? 여자분들, 여성들도 이 집어넣어서 여성들도 성공적인 삶 또는 실패한 삶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플러스 이제 여성이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플러스 일반인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 대상을 넓혀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론도 동일하게 이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거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결국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이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아니 여성들은 뭐 직장 안 갖고 있는 여성들도 많은데 그러면 대인관계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 있는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대인 관계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남편하고의 관계죠. 그러니까 가정을 끌고 나가고 있는 여성들도 이 남편 또는 자녀하고 이 관계도 사실 알고 보면 다 대인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변인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도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도 이 회사나 다른 일은 이에서 얼마나 이 관계를 잘 맺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잘 맺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황당한 게요. 그거 누가 몰라요? 대인 관계 잘 맺으세요 앞으로. 자, 이러면 갑자기 대인 관계가 잘 맺어지나요? 우리 보통 그 결혼을 하는 이 선남 선녀들 결혼식장에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면서 되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그래도 참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결국은 가정이 이렇게 이제 해체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도 다 알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이 잘 안 돼.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인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참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안 해도 되게 알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잘 아는데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인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게 좋은 건 다 아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보통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 갚는다.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거지? 아니 나도 빚진 다음에 그거 갚지 않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다 그냥 탕감되는 거 누가 안 오네. 그럼 다니면서 빚지고 다니는데 말 한마디씩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하면 진짜 탕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걸까? 우리 그런 거 참 좋은 얘기 많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는 말이 고운 걸까? 그냥 이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는 말이 고운 말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그걸 어떻게 되게 하는가 하는 거를 이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는가는 구체적인 이러한 관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인 관계라고 하는 게 대인 관계니까요. 이거는 너하고 지금 가장 기본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대인 관계는 가장 기본이 너하고 나하고인데 그러면 이 너하고 나하고가 어떻게 하면 대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근데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를 맺을 때는 사실은 이 대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을 잘해야 돼. 응?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데 그럼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거야.
참 그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그 한번 형식을 봐요. 이제 말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우니까요. 가는 말, 오는 말이 있겠죠. 자, 말이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말, 오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죠. 듣기.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듣기, 그 다음에 또 말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화를 잘한다는 거는 듣기, 말하기를 잘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쉽죠, 이제. 듣기, 말하기만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야. 듣기와 말하기만 잘하면 돼. 야, 근데 요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 여러 다양한 분들에게 대화를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듣기 말하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벌써 몇십 년 동안 말하고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또 대화하는 걸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분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금 말을 잘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야.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도 내가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대화하는 거를 배워야 되느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이분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평생 이분은 외롭게 살실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제일 먼저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명심해야 될 거는 대화는 기술이에요. 기술. 대화는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이론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기술은 이론을 배운 다음에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저절로 이 이론만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잘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나 그 설명만 듣고 이게 저절로 대화가 잘 돼요? 아니에요. 이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마치 우리가 무슨 컴퓨터 요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좋은 선생님한테서 쉽게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리도 마찬가지겠죠. 요리도 요리 학원이나 TV로 요리를 잘하는 거를 이론을 배웠다 그래서 요리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요리가 잘 되잖아요. 온갖 양념을 조물럭조물럭 비빈다. 이런 온갖 양념이 뭔데? 굉장히 어려운 한국 음식이 정말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듣기 말하기를 할 때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화를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대화를 해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소위 머리에 있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죠. 머리가 좋으면 지식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리 대화다 이렇게 불러요. 사리 대화. 자, 그러면 이 사리 대화를 잘하려면 듣기하고 말하기 중에는 뭘 잘해야 될까요? 대개 이제 그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듣기를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듣기를 잘하셔야 되는데 사리 대화는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듣기를 잘하시는 것보다는 말을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럴 때 가만히 의사를 쳐다보고 아무 얘기 안 한다든가 또는
선생님이 알아맞혀 보세요. 뭐 이런다든가 이러면 그 의사가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왜 왔고 하는 걸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의사한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파서 왔는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대화를 할 때는 뭘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듣기하고 말하기 중에. 그렇죠. 말하기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 말하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이 지식 정보화 사회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또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 특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다. 그게 뭘까? 이거를 잘 하셔야지 좋은 말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잘 맺으실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들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고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서로 말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감정은 이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냐면 이건 마음이잖아요. 그죠? 감정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 심자에다가 감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심정대화다. 이렇게 불러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예요. 자, 그러면 요 심정대화는 이제 요 듣기 말하기 중에 뭘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하기는 이게 나왔으니까 듣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듣기죠. 그래서 이제 듣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다 듣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의 종류가 그리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대화를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말하기를 잘하실 때도 있어야 되고 듣기를 잘하실 때도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정보는 머리에 있는 거는 말하기를 잘하셔야 되고 이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또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야, 나는 우리 남편하고 머리가 잘 통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는 잘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정보는 아무리 주고받아도 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야,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야, 나는 엄마하고는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대인 관계를 잘 맺으시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마음이 잘 통하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할 때는 그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참 찬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만큼 주고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사례를 하게 되면 사례를 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줘. 야, 요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다시 또 만나서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가까워지고 이게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잘하는 거냐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 이게 듣기예요. 이 사리대화에서 말하기는
내가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말을 잘해주는 거. 이게 말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할 때 물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거기에 핵심,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하면 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들게끔 대화를 잘하는 게 바로 이게 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대화를 잘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듣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뭐 그냥 그럼 내 차례가 됐으면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 상대방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듣기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요즘 같으면 얼마나 듣기 잘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가능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지금? 아니죠. 듣기를 잘한다는 거는 내 차례가 됐을 때 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잘 전달해 줄 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잘 아는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정 대화를 잘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화는 이거를 지금 우리 왜 하느냐면 심정 대화라는 거예요. 심정 대화. 심정 대화는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 대인관계를 잘하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공식을 하나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듣기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나는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는 하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근데 내 차례가 되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말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듣질 않는 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하시지 마시고 요때 내가 듣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아시면 이게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요거 내 차례가 되면 빨간 걸로 하게 되면 듣기가 되면 화살표가 일로 오잖아요. 요때가 되면 내가 화살표가 이렇게 오시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되 실질적으로는 내 생각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게 듣기예요. 내 차례가 됐을 때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듣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나는 하고 이야기할 때 화살표가 일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뭐가 돼야 되죠? 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하고 듣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말하기는 나는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듣기는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또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나는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너는 하고 이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는 나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누구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듣기만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나는 하면
우리는 너는 하고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말을 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너는 그렇구나. 항상 너는 그렇구나 하고 이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 이게 정말 중요한 이 듣기의 기술이 되는 거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이 모임을 갖는 사람 중에 저 친구는 회비만 내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되게 특징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말만 자꾸 지 잘났다고 자기 말만 자꾸 하고 남의 얘기 하려고 그러면 자꾸 가로채고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만나고 싶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되게 어떤 친구예요? 공통점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이런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대화를 잘하는 거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뭘 들어주느냐?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에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 밑에 감정이 다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요 감정을 알아가지고 너는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기본형이야. 이게 기본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우리 자녀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자 학교 안 갈래? 그럴 때 부모가 왜? 누구랑 싸웠니?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누구랑 싸웠니? 이러는 건 다 누구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머니 편에서 하는 얘기야. 너 왜 안 가는데? 누가 궁금해? 엄마가. 응? 지금 너 누구랑 싸웠냐? 이것도 다 엄마가 궁금한 거야. 그게 바로 다 뭐냐면 나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 하게 되면 이제 너가 나와야 되겠죠? 너 그다음에 학교 안 갈래? 요 이야기를 할 때 대개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무슨 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하나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 그러면 대학에 어떻게 갈래? 이렇게 이 대답도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그 자녀가 부모가 너 그럼 대학을 어떻게 갈래? 그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맞다. 내가 학교 안 가면 대학을 못 가는구나. 그거 내가 몰랐네. 엄마 알려줘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리고 내일 학교 가겠지. 이게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뭐야?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화가 나요. 그럼 때 이제 부모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혼자 공부하냐?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공부를 너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옆집, 뒷집 다 하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이때야 우리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맞다.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철수, 순자 다 하는구나. 그걸 내가 몰랐네. 엄마 알려줘서 고마워. 되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녀를 뒀다면 참 굉장히 힘든 자녀죠. 엄마가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요,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게 뭐냐면 엄마하고는 다시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다시 왜?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 자녀는 자기가 학교를 안 가게 되면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힘들게 공부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엄마는 계속 자녀들이 알고 있는 얘기만 계속 알려줘. 이 엄마는 진리 부인이야. 그냥 입만 열면 진리야.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자녀들이 편할까요? 성경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주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질리게 해.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자녀의 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이 내용에 너무 관심을 가지셔서 깜짝 놀라셔서 그래. 근데 사실은 이 자녀가 지금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이럴 때 이 자녀가 엄마가 알아줬으면 좋을 마음은 뭘까? 뭔가가 학교 가면 지금 힘들다는 얘기겠지. 재미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때 너는 하고 이 감정을 이야기해 주려면 뭘 얘기해 줘야 될까요? 학교 다니는 게 힘들구나. 학교 다니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엄마가 너 학교 다니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엄마가 내가 안 가도 된다는 거 허락해 줬어. 이제 맘 놓고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그러면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자기가 학교 가고 싶지 않은지를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이렇게 또 쭉 듣고 있다가 아하 너 이랬구나 하고 요 마음을 또 이렇게 받아주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섭섭하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너 정말 섭섭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뭐 때문에 자기를 미워했다고 생각했는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너 그때 참 억울했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정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는 얘가 그 자기 속에 있었던 이러한 그 감정이 풀리게 되면 그 다음날 학교 가요 안 가요? 학교 가죠. 이게 듣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하고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게 대인관계를 잘 맺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못 맺는 이 지름길은 또 뭐냐? 마음을 안 받아주고 자꾸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학에 어떻게 갈래? 그러면 너 혼자 뭐 공부하냐? 이런 거는 다 지식이나 정보를 주잖아요. 이거는 마음을 못 알아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화가 나거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우를 떠올리게 되면 그거는 소재가 무엇으로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건 동일해요. 나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뭐로 받아줬어요? 사리 대화로 받아줬어. 네가 잘못했다든가 네가 잘못 그 사람은 또 이러이러해서 그랬겠지 하고 상대편 편을 들어줬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듣기를 잘하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지 그거를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